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 중 한 명인 심형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영화 제국의 붕괴와 그의 명성을 손상시킨 논란이었을 것입니다. 1958년 1월 3일 서울 물레동에서 태어난 심형래는 어머니 이용녀의 밑에서 겸손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전후 한국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코미디언에서 야심찬 영화 감독으로 성장했지만 The War 2007와 같은 SF 영화로 할리우드를 정복하려는 그의 꿈은 재정적 실패와 심각한 비난에 직면하면서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1993년에 설립한 회사인 영구 아트의 파산은 2000년대 초에 파괴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때 그의 자랑이었고 1999 넛와 라스트 갓파더 2010년과 같은 영화를 제작했지만 막대한 부채와 실패한 프로젝트들로 인해 그의 재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후 긴 밤을 보내며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때 자신의 꿈을 상징했던 영화 포스터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슬픔은 학업 부정, 가짜 총기 불법 사용, 직원 학대 혐의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한 대중의 비난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1999년 아시아 위크에서 밀레니엄의 리더로 선정된 그에게 대중의 외면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꿈을 줬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털어놓았는데 어머니와 가족의 희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재정적 손실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심형래는 사랑받는 코미디언으로의 성공부터 영화계에서의 쓰라린 실패까지 굴곡진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1982년 KBS 코미디언으로 데뷔하여 1900년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유의 코믹한 스타일과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남자 영구 캐릭터로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88년 KBS 코미디언상을 수상했고 1990년에는 90편이 넘는 영화와 제작에 출연하며 올해의 연예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자본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3년 그는 영구 아트, 후에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어린이 SF 코미디 영화 영구와 공룡 주즈 1993에서 감독과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1994년과 1999년 사이에 그는 8편의 영화를 감독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그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항상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젊은 관객을 끌어들였고 그가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할리우드에서 한국 영화의 돌파구로 청구된 7,500만 달러의 공상과학 영화인 The War 2007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용에 대한 이 영화는 전 세계를 지키는 한국 영화에 대한 히트를 쳤고 8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지만 국제적으로는 빈약한 줄거리와 엉터리 특수 효과로 비판을 받으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작은 하비 케이텔과 공동 제작한 마피아 코미디인 The Last Godfather 2000로 서양 비평가들로부터 재앙이라고 불리며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심형래 감독에게 엄청난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해외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디월을 프레임 단위로 편집하며 20시간씩 촬영장에서 일한 날도 있었지만 영화 개봉 후 쏟아진 비판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투자했던 사람들, 특히 어려운 시절 자신을 지지해준 어머니 이용여 씨를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영구 아트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이 논란에는 그가 불법적으로 가짜 총을 사용하고 스태프를 학대했다는 비난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직 스태프는 한때 사람들에게 가짜 총을 쏘아
반응을 즐기려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의 이미지에 큰 충격을 주고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2011년 영구아트의 파산은 그를 거의 모든 것을 잃을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심형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마당극으로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2021년에는 외식 체인점을 열며 브랜드를 전국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커리어는 치열한 야망, 눈부신 성공, 그리고 눈물과 명예를 앗아간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형래가 항상 갈망해온 것은 단순히 명예나 돈이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 족적을 남기고 코미디언도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KBS 초창기부터 그는 코미디언의 틀을 넘어 영화를 통해 스토리텔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1988년 KBS 코미디 우수상, 1990년 올해의 연예인상 수상은 그의 첫 번째 이정표였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3년 영구아트를 설립한 것은 그에게 와 같은 영화를 자유롭게 창작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한국 관객들의 어린 시절 추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업적은 국제적인 흥행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예산을 기록한 였습니다. 이는 그가 큰 꿈을 꾸고 할리우드의 꿈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때의 모든 장면이 그의 마음의 일부였으며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완성한 것은 개인적인 승리였다고 말했습니다. 1999년 그는 아시아 위크로부터 신지식인상을 수상하고 사회와 문화의 밀레니엄 리더로 선정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 그의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영구아트가 파산한 후 그는 극장과 요식업으로 옮겨가며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2021년 이후 그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성공은 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67세의 심형래 씨는 여전히 언젠가 영화계로 돌아가 자신의 여정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좌절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심형래 감독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2년 영화계 초창기 시절 함께했던 신중한 여성 김주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2011년 이혼으로 끝났고 이는 영구아트의 파산과 그의 커리어 위기와 맞물렸습니다. 그를 둘러싼 재정적 압박과 논란이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초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했던 심형래 감독은 영화 촬영이나 투자자 물색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김주희 감독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특히 영화 디워 제작으로 바쁜 시기 동안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결혼 생활의 파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개인적인 행복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혼 후 그의 다른 연애 관계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없었지만 그는 경력과 명성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며 혼자 살기로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주희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지만 그는 명성의 광채가 모든 것을 가리기 전 함께했던 평화로운 저녁과 같은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의 미소 뒤에 가려져 있지만 이 슬픔은 그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극적인 죽음과 장례식보다는 영구아트의 몰락과 그의 유산을 뒤덮었던 논란에 직면했던 심형래의 경력과 명성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2011년 영화 라스트 갓파더의 실패와 쌓인 부채로 영구아트는 공식적으로 파산했고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회사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정복의 꿈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때 그를 성우자라고 칭했던 한국 언론은 이제 그를 실패자 또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고려대 졸업생이며 서울대 교수라고 허위 주장을 한 학업 부정 혐의는 그의 상처를 더욱 깊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가짜 총기를 소지하고 직원들을 학대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는 그가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러한 논란들은 대중의 반감을 샀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유산이 지워지는 것을 보며 영적인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 죽음이 아닌 잃어버린 꿈과 명예를 위해 어머니 이용여 여사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적인 추모식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실제 죽음은 아니었지만 이 붕괴는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준 큰 비극이었습니다. 심형래의 딸로 추정되는 심은지는 30대 여성으로 예술이나 언론계에서 일하며 아버지의 삶의 굴곡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가장 큰 슬픔은 영구예술단의 몰락과 대중의 외면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비판 기사를 읽거나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집에 돌아오던 밤들을 회상합니다. 마치 영화 제작 초기 시절의 기쁨을 되찾으려는 듯 아버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영구와 공룡 주주가 등장하는 옛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은지는 자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신을 떠난 어머니 김주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물을 쏟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영화 감독으로서뿐만 아니라 남편이자 아버지로서도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영화 기자회견 후 비평가들의 야망의 조롱을 받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가 레스토랑과 극장으로 전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회복력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쉴